애용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첫 낙찰 받아서 지금 명도 진행 중이시고요. 대출도 지금 진행 중이신 경매 첫 낙찰자이십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지금 고양이 2마리와 거주하고 있는 애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 첫 낙찰 받으셨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저는 조금 아직도 그렇게 막 실감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워낙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진짜 이게 내 집이 되는 건가? 약간 계속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 집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어서.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뭔가 빨리 어떻게 보면 쉽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된 게 많이 좀 아직 얼떨떨한 느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낙찰가가 한 전세가보다 한 2천만 원 저렴한가요? 네, 전세가보다 2천만 원 조금 더 넘게 저렴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네. 처음에 애영이님이 경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부 임대주택, 행복주택 거주한 지 지금 한 3년 정도 넘었는데 어떻게 시기가 맞아가지고 이제 이 행복주택에 들어가서 지금 거주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도 너무 싸고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집 상태도 좋고. 그래서 굳이 내가 집을 사야 되나? 나 돈도 어차피 없는데 내가 뭐 집을 살 필요 있을까? 그래서 아예 알아보지조차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살다가 뭐 만기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알아보면 되지. 약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아니라고 좀 그냥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네. 지금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 사실 청년 말고도 복지 네. 정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런데 그 복지 정책을 제대로 누리려면 음, 계속 가난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네. 그 사실 현정쌤한테 이제 강의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강의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계속 가난해야 되냐? 왜 계속 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 그런 거 하루빨리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루빨리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이걸 누리고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생각이 딱 바뀌면서 이거 해봐야겠다. 지금 당장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딱 같아요. 그때 그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집을 일단은 진짜 왜 가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깔려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집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 자금이 있었다면은 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고민하기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고민 난 자체를. 어차피 네. 돈도 없고 네. 근데 뭐 굳이 집까지? 맞아요. 그냥 어차피 지금 편안한데? 맞아요. 편하네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알아봐봤자 어디 뭐 지방 시골 어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약간 그렇게 맞아. 생각하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면은 또 집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올 텐데 저는 이제 결혼 생각도 없었고 어차피 저도, 혼자고. 네, 혼자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세도 있으니까 네. 전세로 하면은 되지 이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세 대출도 저는 항상 이제 잘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잘 나오는 전세 대출 받아서 네. 그냥 아니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정부 정책 대출을 이용을 하거나 맞아요. 행복주택이나 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냥 이대로 집 없이 네. 가난하게 맞아요. 사는 이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애용이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약간 그런 거는 있었어요. 제가 약간 집에 대해서 조금 가져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청년 그 행복주택 최대 이제 6년인데 네. 거기서 이제 더 연장을 하려면은 뭔가 결혼을 해야 되거나 6년 이상은 아마 안 됐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고 제가 또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전셋집으로 들어갈 때 왠지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임차인 들어올 때 많이 네. 물어보세요. 네. 강아지 있는데 괜찮나요? 음. 근데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긴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집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특약으로 네. 있어도 괜찮긴 하지만 손상이 되면 원상복구해야 됩니다라고 특약을 걸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제 임대인도 입장이 이해가 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집을 갖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나서 경매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네. 그 이유는 일단은 시드머니가 없었어요. 음. 시드머니가 없었는데 저는 책을 먼저 봤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클래스 1 그 강의를 먼저 들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봤는데 제목부터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돈이 없어서. 저도 경매를. 저 돈 없으신 분들 진짜 많이 오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경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이 제가 만약에 있었으면 선택지가 너무 많았을 것 같고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해서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잘 안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어떻게 보면 좋았다. 돈이 없었던 게 오히려 좋았다. 돈이 없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금 그러면 네. 낙찰받은 물건에 이제 실제 갖고 계시는 종잣돈은 얼마나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원래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번도 여태까지 없어져 본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줄진 않아요? 줄었다, 최대치에서 늘었다. 이제 줄었어요. 왜냐면 소득이 줄었으니까 그걸 갚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줄었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게 더 이렇게 구간이 줄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현금이 흐름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게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1,500 정도가 생겼을 때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매를 시작했어요. 시작을 했고.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 종잣돈은 한 1,500 정도? 종잣돈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고 통장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지원. 지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낙찰받은 물건이 얼마짜리죠? 낙찰가로 네, 네. 하면은 한 1,400 정도. 원래 감정가는 얼마인데요? 감정가는 2,300 정도 돼요. 굉장히 저렴하게 잘 받으셨어요. 네, 너무 네, 너무 네. 잘 받으셨어요. 네. 그것도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네, 제가 회사 다니다 보니까 직접 못 가서 이제 대리 입찰을 했는데 전에 듣기로는 일단 제가 그 가격을 써냈고 한참을 이제 뜸을 들이셨대요. 그 법원에 계신 집행관분이. 근데 저보다 이제 높은 금액을 쓰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나오라고 하더니 지금 이 가격을 쓰셨는데 보증금을 잘못 내셨다. 보증금을 적게 내셨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되죠. 네, 무효 처리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가고 저를 이제 호명하신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더 높은 가격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데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넣게 되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 입찰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맞아요.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네. 낙찰을 받으실 수 있었고 지금 당장 전세를 놔도 한 2천만 원이 남는 그런 물건이에요. 서울에 있는 빌라고요. 내 집 마련 하시기로 하셨네요. 네. 그래서 사실 회사 생활 하면서 이렇게 뭔가 또 종잣돈이 모이고 하면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그 과정이 물론 제 에너지를 막 쏟고 하긴 했었지만 진짜 좋았거든요. 진짜 재밌게 하시는 걸 제가 재밌었어요. 봤어요. 네, 재밌었어요. 지금 경매를 하셨던 그 과정 이야기는 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낙찰가가 1억 네. 1,400만 원이에요. 1,400이라 그랬어요? 네, 이제 애영애님 경매 낙찰받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매 정말 재밌게 하신 거 저도 봤거든요. 사실 어떤 분은 경매 시작하면서부터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지? 싶을 만큼 굉장히 즐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애영애님이 딱 그 네. 후자였어요. 저는 일단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고, 근데 제가 이 방법을 만난 거에 대한 또 감사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배울 때 그 강사님의 그 성향과 저가 잘 이렇게 맞는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맞아. 하기도 하고. 잘 맞아.
그리고 이분이 정말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맞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클래스 1은 처음 들을 때 느꼈던 게, 아, 경매가 어렵지가 않다. 약간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고서, 이거 진짜 전문가시다. 아. 네, 그렇게. 아, 네, 갑자기 좀 약간 고백. 그때부터 일단 이미 너무 좋았었고요. 근데 마침 또 이제 기회가 좋게 이제 강의가 열려서 그걸 제가 또 알게 돼서. 사실 이제 네. 동영상 VOD 강의가 좋긴 한데 네.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 네. 사실이에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책도 사고 해서 어디까지 해봤냐면은 현장 조사랑 법원 한번 방문하는 것까지 했었었어요. 거기까지는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가 뭔가 진행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잘. 입찰을 예, 하는 입찰은 것까지는. 네. 왜냐하면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이걸 입찰을 하려고 할 때 어쨌든 이제 보증금이 들어가고 내가 이 집을 나중에 이제 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괜찮을까? 예, 이 집 어떨까? 막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경매로 한다고? 라고 약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아무도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다 부정적으로. 네. 아무도 저한테 이제 뭔가 응원해주는 사람은 없고 다 훈수 두고 말리고 이거 하지 마라. 분양 네, 청약해라. 돈 있으면 청약하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없는데. 그래서 막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더 이상 뭔가 나가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근데 초보자분들이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 네. 제일 먼저 겪는 허들이 그거예요. 네.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이 말려. 막 엄마가 말려. 맞아요. 언니가 말려. 친구가 말려. 그러면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맞아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부동산 막 재테크 이런 거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막 저보다 많이 아니까 아는 막 지식과 그 주변 지인 그 얘기를 막 동원해 가면서 저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언하듯이. 저를 걱정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이렇게 뭐라고 대꾸도 할 수 없고 그냥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네, 그래? 그 사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주저앉아. 더 이상 못 가는 네. 거야. 그래서 항상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친구 옆으로 가야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있으면서 야 공부해봤자 어차피 다 말짱 헛 거야 이 얘기 하다 보면서 술이나 마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강의를 사실 들으면서 완전 이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말을 약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무시할 네. 수 있는 힘이 네, 생기는 거지. 맞아요. 그거부터 많이 힘드셨군요. 네. 그리고 그걸 건너고 나서 네. 무시를 했어. 네. 그리고 실천을 하면서도 여러 네. 가지 힘든 일들이 좀 네. 있으셨죠. 경매 저는 그 책에서 읽었던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사실 이렇게 집 같은 거 사가지고 집 부동산 자산가가 되면은 불로소득 약간 이런 그런 개념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불로소득자들이다고 약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책에 경매는 불로소득 아니고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네. 적어주신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제가- 진짜 그거 되게 거기서 또 한 번 깨달음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근로소득인 거예요.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랑은 다르지만 내가 네. 혼자 해야 돼. 네네네. 스스로. 맞아요. 그래서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그때 그 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막 하고 하니까 이제 막 잠도 줄고 근데 잠 네. 얼마나 주무시면서 한 거예요? 잠을 그러니까 원래는 막 10시 이렇게 일찍 자거든요. 회사가 멀어가지고. 근데 하다 보니까 뭐 1시 넘어가고 그렇게 잔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막 그랬던 것 퇴근하고 같아요. 네. 집에 와서 네. 한 3시간 정도 네, 하고. 물건 검색하고 맞아요. 그리고 막 출퇴근 지하철에서도 막 어플로 막 보고, 오. 막 이렇게 막 찾아보고, 인쇄해가지고 막 보고, 책 보고, 막 이렇게. 이게 참 네. 힘들고 재미없으면 하기 힘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느꼈던 것 혼자 같아요. 가서 또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현장 조사도 주말마다 거의 갈 수 있는 주말은 다 거의 빠지지 않고 갔었던 것 같아요. 현장 가서 보고 하는데 재밌었어요. 그냥 안은 못 들어가고 밖에서만 보잖아요. 근데 막 향 보고 막 밖에서 괜히 막 추리하고 물건들 보면서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현장 답사 일지를 이제 다 보내오시는데 애용이님은 정말 딱 제대로 정보를 제대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도 길게 안 해도 될 정도로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요? 네, 네. 이것도 사실 이제 오감이 있고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육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집중을 저 진짜 많이 했었어요. 오. 그 기간 동안은. 그 네. 얼마 동안 입찰에 지금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이론 공부하고 나서 5주 이후부터 제가 입찰을 하라고 네네네. 했거든요. 그러면 2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오. 2개월. 2개월 동안 3번 입찰하고 2번 폐찰하고 3번째 낙찰을 받았었어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네. 선방이죠. 네. 그리고 지금 낙찰 받고 잔금 준비하고 계시고 네. 명도도 진행하고 계세요. 네. 명도도 이게 이제 허그에서 배당이 나가는 임차인이 있고 그 외에 잘 모르는 불법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잖아요. 네. 그 명도가 살짝 까다로운 물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명도가 많이 까다로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뭐 어쨌든 해결하면 되니까. 저는 사실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셔서 네. 이거 걱정할 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없구나.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지만 까다롭지만 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거든요. 지금 잘 얘기를 진행하고 계시죠.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집이 안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밖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안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는데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만 네. 남아있고 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로 누가 있었던 거죠. 네. 진짜 그 만나러 가기 전에도 한 몇 시간 그 밖에서 들어가지 않고 막 외우고 스크립트 한 번 더 쓰고 책에 있는 거 혹시 이제 까먹을까봐 이렇게 보고 얘기하려고 쓰고 이제 외우고 일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때가 올라가서 그냥 바로 눌렀던데 벨 눌러가지고 이제 말씀해주신 거 이제 시뮬레이션 돌린 대로 네 그렇게 얘기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미 다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고 맞아요. 네, 별로 크게 무리 없이 네. 근데 이제 명도는 끝까지 가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막판 돼서도 나 이 날짜에 못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되면 또 다른 방법들이 있고 어쨌든 시간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의 차이지 되기는 다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약간 점유자가 뭔가 수가 틀린다던가 이러지 않으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뭐라 그럴까? 우리 그 말로 꼬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 불쾌하지 않게 나가실 수 있게 좀 편하게 나가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네. 아마 명도가 끝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또 대출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이번에 디딤돌 대출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요. 경매로 디딤돌 대출하는 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해볼게요. 네, 지금 애용이님 대출 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청년이고 또 생애 첫 네. 또 무주택 내 집 마련이고 네. 하셔서 가장 지금 괜찮은 대출 중에 하나인 디딤돌 대출로 네. 잔금을 하시려고 네. 준비를 계속 하고 계세요.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정부 지원 대출 이자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받는 게 맞다고 이제 해주셔서 최대한 이제 그거를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그거를 디딤돌로 바로 잔금을 할 수 있을지를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었어요. 네. 그래서 마침 또 좋으신 이제 은행 직원분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는 이제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다만 뭐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되게 좋은 직원분이세요. 맞아요. 원래 은행 직원분들이 이렇게 잘 안 하시고 이거 네. 저는 안 돼요. 우리 집에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거든요. 근데 열정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맞아요. 애영이님이 또 그런 네. 마음을 또 보여주셨지 네. 않았을까. 왜냐면은 서류를 제가 진짜 다 떼갈 수 있는 거 진짜 다 떼가가지고 이렇게 파일에 넣고 막 나에게 돈을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느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최대한 뭔가 나는 돈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최대한 어필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서류를 제출을 하고 상담을 했는데 결과 어떻게 네. 됐나요? 결과는 이제 서류를 진짜 잘 봐주셨어요. 그리고 제 얘기도 이렇게 막 들어주시면서 이게 허그 물건이라서 지금은 등기상에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 게 있지만은 보시다시피 있지만 이게 잔금을 내면은 그 허그에서 이거를 말소시켜주는 거다.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이 지금 용어들은 제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하신 애영이님이 네.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군요. 이해는 하셨어요. 이해는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임차인이 선순위 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없어져야지 대출이 나갈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야기가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네. 왜 그러냐면요. 임차인이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딱 권리를 표시해놨어요. 임차권으로. 은행은 원래 이게 먼저 없어지고 나서 은행이 대출이 나가야 되는데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건 이거를 감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동시에 얘를 잔금함과 동시에 이 임차권을 동시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은행에서는 경락잔금 대출까지는 취급을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 거. 어차피 잘 보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까지 다 해도 안 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저도 추가로 막 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혹시 다른 걸 더 제가 준비를 해가면 알아주실까 싶어가지고 막 법무사 알아봐서 전화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알 것 같은 법무사, 그 다음에 그 허그에도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근데 허그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죠. 이거는 자기네들이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절대 없다고 이제 하고.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쪽은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대출 상담사분 통해서 이제 대출을 준비를 해서 이제 자서하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 다른 네. 경락잔금 대출을 해주는 곳에서 대출을 일단 받고 네. 나서 디딤돌로 네. 대환을 하시려고요. 네. 이것도 이제 알아보니까 그 사이트에 디딤돌 상품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3개월 이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지를 사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또 받으러 갔어요. 그분한테 혹시 제가 다른 데에서 이제 이렇게 대출을 하기로 했는데 이 대출을 받고 나서 디딤돌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또 여쭤봤는데 이제 그분이 일단 처음에 저를 기억을 하지 못하시다가 이제 또 성심성의껏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디딤돌 쪽에 이제 청담 전화 이제 해가지고 알아봐 주셨는데 결국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네, 답변을 해주셨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디딤돌 대출도 일정 자격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낙찰을 받았고 그것을 대환할 수 있는 기한 내에 대환을 하시려고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또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냥 이 물건이 아니고 다른 물건이었으면 네, 디딤돌도 네. 가능했다. 네, 제가 그 대출 상담사분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상담을 해봤었는데 그 대출 상담사분 중에 또 되게 자세히 상담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디딤돌 대출로 나중에 갈아타려고 알아보는 거라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제 낮고 기간 짧은 걸로 최대한 짧은 걸로 알아보고 있어요라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디딤돌 대출이어서 그러더니 이거 이거 바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늦었다 지금. 이거는 보통 낙찰 받자마자 하는 거다.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나오는데 이제 기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낙찰 받자마자 바로 알아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는 어차피 그거는 안 되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주로 막 아파트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아파트만 되는 건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네. 또 은행에서 네.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네. 디딤돌 대출도 취급을 하는 아. 디딤돌 대출도 취급하고 경락잔금 대출도 취급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기일 내에 네. 바로
경락잔금 대출을 디딤돌로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거 공부를 하면서 대출 관련돼서 그 지점과 그 상담사와 지점장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 몰랐었어요. 그냥 다 똑같은 땡땡은행 달고 있고 똑같은 모양새 하고 있어서 그쵸, 그쵸. 네, 도대체 경락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뭔가 하는 거지? 뭔가 제가 모르는 누군가 어디 모르는 비밀 기관 같은 게 약간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출은 사실 네. 사람이 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지점마다, 그리고 이 지점장이 이해해야 되고, 직원이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만나려면은 여기 대출 상담사를 또 잘 연결이 돼야 되고, 정말 뭐 종합적인 예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 재밌어. 내가 이런 세계를 뭔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에 대한 남들은 모르잖아요. 남들은 아직도 경매 그거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너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완전 매트릭스 눈 뜬 거랑 똑같아요. 아직도 이 세계를 모르고 네. 계신 네.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에게 어떻게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라고 할까요? 오지 말라? 오지 마요. 그럴까요? 오지 마요. 너무 경쟁에 치열해지는 거 뭔지 알아? 아니 근데 오실 분들은 오시고 못 오실 분들은 또 못 오실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처음에 네. 어차피 그 허들을 넘으려면 네. 어느 정도 결심과 용기가 맞아요. 아니면은 그 네. 허들을 넘지 못할 맞아요. 거예요. 일단은 자기 지금 생활에 약간 불만족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이거는 동기부여가 없으면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변화를 일으킬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한 분만 네. 오셔서 네. 이 세상을 한번 누리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돈이 없으시면 더 좋고요.